7월 첫째 주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최종길 국장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접 소개하시죠. 예, 자유한국당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동완입니다. 오늘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당진시대 라디오에 나와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진시대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 중앙정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지방선거 끝나고 그 자유한국당 중앙당이 시끄러운데요. 친박과 비박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해결될 것으로 보시나요? 저 생각으로는 친박과 비박의 그 개재되어 있는 감정의 골이 깊기 때문에 쉽게 풀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저도 지난주에 중앙당에 올라가서 정말 이런 식으로 친박과 비박으로 나누어서 싸우게 된다면 국민은 우리 당을 완전히 저버릴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20대, 30대, 40대가 왜 우리를 저버렸는가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하고, 그것이 당원 당규가 잘못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당원 당규는 잘 되어 있는데 우리의 언행이 그걸 지키지 못했던 것이지에 대한 분석을 해야 나는 우리가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당원 당규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마치 부자당, 대기업 정당, 웰빙당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데, 사실은 나도 농민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흙수저인데,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한 70~80%가 흙수저들이지 금수저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웰빙당, 무슨 부자당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정당을 잘못 운영해온 것인지 아니면 정강정책이 잘못된 것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해서 그를 토대로 해서 정말 우리가 국민들에게 부합되는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고, 내일 또 모레도 갑니다. 예. 그럼 이쯤에서 제가 좀 궁금한데요. 우리 김 위원장님은 친박인가요, 비박인가요? 저는 국회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걸 제가 원래 좋아해요. 예. 그래서 독일에 대한 공부를 한다고 그러길래 거기에 아침에 7시에 열심히 쫓아다녔더니 나보고 남경필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통일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통일교실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거기 열심히 아침 새벽 7시부터 도로 쫓아다녔더니 김무성계라고 그러고, 또 한편에서는 제가 당선될 때 박근혜 대통령이 당진에 왔기 때문에 친백계고 그런데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소신을 우리 국민들이 위임해진 이 정치적 소신을 실현하고 싶은 것뿐이지 어떤 계파 정치에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보수 정당이 가야 될 그 혁신의 길, 이건 좀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인류가 추구했던 가치가 세 가지의 가치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세 시대를 지나고 나오면서 정치적 가치로 부각되었던 것이 자유였고 평등이었고, 그리고 나폴레옹 시대에 와서는 박애주의라고 하는 말이 부각되었습니다. 근데 보수 정당들은 자유의 가치를 중시했고 진보 정당들은 평등의 가치들을 중시해 왔습니다. 각 극단적인 평등의 가치를 추구했던 국가들은 아마 공산주의 국가애들이었을 것이고, 자유주의를 추구했던 정당들이 추구했던 것은 유럽과 미국의 정당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헌법이 재헌국회에서 자유와 평등을 병행하는 그런 헌법을 기초로 해서 지금까지 국가를 운영해 왔는데요. 그래도 자유에 더 관심이 많은, 저희의 비중을 더 두는 국가 운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유재산 제도와 시장경제 체제라고 하는 그런 자유를 더 중시하는 것에 대해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평등의 가치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대우, 인권의 문제,
그다음에 경제적 평등 이 문제인데 이 부분은 우리 당은 그 부분은 소홀히 해오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고 제가 지난번에 법률 방송에 TV 토론하면서 느끼면서 39세인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광진 의원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들은 우리하고 삶의 가치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보호나 반영을 위해서는 나를 희생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김광진 의원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들은 그게 무엇이 중요하냐. 한 개인이 갖는 인권, 그 개인이 갖는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말에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도 유권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 부분으로 평등의 가치를 좀 더 존중하는 그렇지만 인간이 갖는 창의성과 이 효율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 가치 속에서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정강 정책 이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국민들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자유한국당이 좀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희생이나 인적 청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 주시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60년대에 삼김 정치에 40대 기술론을 했지 않습니까? 예. 왜 그걸 거부합니까? 저는 40대 마크론과 같은 후보자, 지도자가 나와야 될 생각을 하고 인적 청산은 인위적 청산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 50의 주역들 이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선거를 거듭하면서 그 탈락을 했습니다. 그렇지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대라는 인위적인 그런 정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당의 투표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원장님은 이제 절차나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합리적 절차와 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엔 좀 지역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먼저 지방선거 이야기를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6.13 지방선거에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이제 민주당 압승 그리고 자유한국당 참패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뭐 당진 지역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시장, 도의원 다 내주고 비례대표 포함해서 시의원만 5석 차지했는데 이 선거 결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죠? 저는 이 전국적으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당진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기보다는 전국적인 현상에서 당진을 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대에서 40대가 70%가 더불어민주당을 그 지지했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무엇인가 상당히 잘못된 이해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그 팩트를 찾아서 우리가 그 개선을 해야 올바른 해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시장 후보가 39%를 차지했다고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이 보수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다 지지를 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진에서는 그래도 전국적인 결과에 비해서 선전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선거운동 기간 좀 돌아가 보면 민주당에서는 이제 어기구 의원이 이제 선거운동 조직에 있어서 상임위원장을 맡아서 진두지휘를 했는데 김 위원장님은 선거 조직에서 지금 빠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전략적인 측면인가요? 아니면 좀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제가 어차피 당협위원장이니까 당진의 선거를 총지휘를 해야 되지 시장 캠프의 어떤 선거대책위원장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당진 시내에 우리 그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하는 도의원 시의원을 총괄지휘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난 지방선거 그 당진 당협에 그 유세 현장에서 발언한 내용들을 보면 지금 그 전국적으로 그동안 그 홍준표 대표가 했던 발언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부를 이제 좌파 정권, 퍼주기 정권, 뭐 남북 회담, 북미 회담 위장 평화쇼 뭐 이런 그 메시지를 이제 당진 시민들한테 쭉 전달을 했었는데 이건 좀 그 국민들하고의 그 정서가 좀 동떨어진 거 아닌가요? 저는 투표 행위를 가지고
제가 보았던 현상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남북이 대화는 해야 됩니다.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대화의 핵심은 바로 북핵 폐기였고 북한 인권의 문제를 제기하자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던 햇빛 정책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 우린 그것을 두려워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독재자를 도와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 예가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때 원산에 쌀을 주러 갔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쌀을 보내준다는 것을 푸대에 표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공무원들이 가서 원산에다 하적을 하면서 그게 가장 아쉬웠다고 그럽니다. 만약 그 당시에 어렵더라도 그 우리가 보내주는 쌀에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보내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표기했더라면 저는 남북관계가 이렇게까지는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런다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협상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위원장님이 그 어떤 이렇게 이제 대안 제시를 해나갔으면 오히려 이제 유권자들이 덜 혼란스러웠을 텐데 대화 자체를 이제 부정하는 메시지를 계속 그 어떻게 보면 선거운동 기간에 많은 후보자들이 이렇게 좀 아니면 후보자를 지지하는 연설원들이 하면서 그 젊은 층들하고 좀 괴리가 좀 생긴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잠깐 들어봤습니다. 저는 젊은 층하고 만약 우리가 직접 대화를 했다면 그런 것들이 많이 이해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언론의 매체가 어떻게 필터링이 되어졌는지 하는지는 제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 위원장님 페이스북 보면 그 제가 이제 인용을 하면 20대 40대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부모와 소통이 안 되는 것이 20대부터 40대가 무엇을 알고 싶으면 부모나 어른들에게 묻기보다 인터넷을 찾아보고 자랐기 때문에 어른에 대한 존경심이 약하고 개인 중심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페이스북에. 그래서 이 문제의식은 젊은 층들이 좀 동의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말구 표현하는데 문자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가정 내에서 내가 키우고 있는 자식들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각 가정에 다 겪고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지방선거에 그대로 표출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기성세대가 지금 20대하고 40대하고 대화가 되지 않느냐. 아까 이야기했던 삶의 가치가 차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잘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탓하기에 앞서서 너희들은 배고픔을 몰랐다고 하기에 앞서서 너희들은 전쟁을 겪어보지 몰랐기 때문이라고 앞서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이해해주는 노력이 필요했었다. 그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선거에서도 그렇고 소통이 불가능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페이스북에 한 가지만 더 인용을 좀 해보면요. 위원장님이 올리신 페이스북 내용인데요. 다가설 수 없는 아파트, 거부하는 노조, 소통할 수 없는 젊은 층이 우리 한국당에게 상처 주는 일이 너무 많다 이렇게 올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그 보수 정권이 가졌던 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이라든지 최순실 사태로 시작된 촛불혁명 이런 것들 좀 부정하는 발언으로도 비치거든요. 그거는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라는 공간 자체가 우리들이 참듯이 무엇인가를 전해줄 수 없는 공간이었다. 그리고 노조라고 하는 그 조직이 자유한국당에도 노동 정책이 있습니다. 이 노동 정책이 무엇인가를 들어보려고 하질 않고 있다. 그다음에 20대, 40대가 소통이 잘 안 되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절망감을 주고 힘들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입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 차기 당협위원장을 놓고 이제 벌써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정용선 전 경찰청장 이야기도 나오고 김석풍 전 청와대 홍보위원장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요. 위원장님하고 좀 경합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그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정당에 있어서 후보가 다수일 때는 경선을 해야 되죠. 그러나 지금의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지금 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좋은 모습을 보고 있지를 않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당이 분열되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전 보인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예. 만나서 당의 당적을 갖고 있다면 당에 들어와서 같이 활동을 해서 그래서 당원들이 시민들이 볼 때 우리 당의 국회의원 후보는 누가 적합하겠다 그렇게 결정하면 되는 것이죠. 당 바깥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당 정치에 옳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은 당연하다. 그럼요. 대신, 민주주의 정당이. 들어와서 경쟁하자 이런 거고 또 지금은 서로 경합하고 경쟁할 시점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39%가 상당히 마음적으로 많이 상해 있습니다. 당진 시내의 여론들은 오송환이가 시장이 되는 것이 된다라고들 생각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결과가 김홍장 시장이 다시 당선됐단 말이죠. 그 원인이 뭐냐? 김홍장 시장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묻지마 투표가 있었지요. 노조라든가 호남 양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시민들이 생각하는 뜻과는 의외로 달랐기 때문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자유한국당의 지도자로 하는 사람들이 분열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대단히 좌절감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당에서 활동을 하면서 당원들이 평가하고 시민들이 평가하게끔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차기 총선에는 혹시 좀 출마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저는 요즘에 공부를 좀 시작할 생각입니다. 내가 국회의원을 2번 하는 게 나은지 3번 하는지만 많은 문제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준 내 고향, 내 조국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남아있는지 하는 문제를 좀 이번 여름방학 때 제가 좀 책을 좀 많이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과 많이 대화를 나누면서 판단할 겁니다. 뭐 진로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고민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 이렇게 좀 스튜디오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뭐 추가적으로 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좀 뻔뻔스러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6.13 선거를 마치고 제가 할라비발디 우리 집에서 딱 나올 때 그 반대편에 있는 대우 이안 아파트 앞에 철저히 반성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충남도 땅에 그 프랭카드를 붙인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라면 이 나라가 그러면 지금과 같이 싹쓸이로 되는 선거가 과연 바람직한 나라라는 것인가? 보수당을 자처하는 자유한국당마저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면 저는 이 나라의 수레바퀴는 제대로 갈 수 있는가? 왼쪽 바퀴만 크다고 그래가지고 수레바퀴가 제대로 굴러가는 건 아니거든요. 오른쪽 바퀴도 동등해야 그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그런 프랭카드를 붙였을까? 충남도 땅에서. 저는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이 나라 통일을 위해서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보수당이라고 자유한국당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반성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놓은 정강정책이 정말 이 시대에 맞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정강정책에 우리가 맞게끔 정책을 일구고 당을 이끌어왔는가. 이런 쪽에서 우리가 논의하고 해야지. 무조건 철저히 반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지를 받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철저히 반성하겠다. 이렇게 되어서는 이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선진국들은 다 그런 정당의 경쟁 속에서 나라를 키워왔기 때문에 한 정당에 한 번 선거에 졌다고 그래가지고 그 정당이 철저히 반성하겠습니다. 분골쇄신하겠는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에는 철저히 정밀하게 분석해서 그에 맞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또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보수의 가치를 잘 지키고 있는가 이거를 좀 먼저
정강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좀 되돌아봐야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05년에 이미 서민 중산층을 위한 정당으로 정강정책을 바꿨더라고요. 그 당시에 현경대 선배하고 홍사덕 선배가 그걸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2006년에 총선에 승리하고 2007년에 대선에 승리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재직 대통령 수행을 하시면서 그걸 어긴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도 어긴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히 평가를 해야 이 나라가 정말 보수의 수레바퀴로서 나라를 옳게 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마치 대기업 대변인인 것 같이 있는 자들의 대변인 것 같이 비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유한국당의 정강정책이라든지 보수의 가치라든지 또 자유한국당의 미래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위원장님 한 번 더 나오셔가지고 좀 자세히 다시 한번 이야기할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유한국당 김동완 당협위원장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 그리고 최근 수용도리에 휘말려 있는 보수정당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끝으로 마무리 인사해 주시죠. 제가 시청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얼굴을 보지 못하고 라디오를 통해서 뵙게 되어서 송구스럽기는 합니다만 참 이 나라가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안보 상황에서 놓여 있는데 이 위기는 100년 전에 우리 민족이 겪었던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러한 때에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가슴 터놓고 솔직하게 대화를 나눔으로써 이 나라가 침몰하지 않도록 100년 전에 이 나라의 주권이 빼앗겨서 모든 국민들이 뼈아팠던 그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여름휴가 잘 보내십시오. 이상으로 7월 첫째 주 당진시대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양하고 깊이 있는 소식으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주 생활문화 소식을 알려드리는 뉴스브리핑 게시판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제23회 평등문화 공감축제가 개최됩니다. 이 축제는 오는 7월 7일 오전 10시 당진 문예전당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인데요. 여성 친화도시 선포식과 함께 양성평등 공감 토크와 오페라 리골레토의 특별 공연도 이어집니다. 평등문화 공감축제에서 여성 친화도시로서의 당진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서해안 일출 명소인 외목마을 해수욕장과 난지도 해수욕장이 오는 7월 7일 개장합니다. 이들 해수욕장은 다음 달 19일까지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물놀이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해수욕장 입장과 샤워시설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 작년에 설치되었던 워터파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제38회 학동인전이 7월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 동안 개최됩니다. 학동인전은 1982년 창립전을 시작으로 올해 38번째를 맞는 행사인데요. 올해는 총 24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작품들을 전시합니다. 38회 학동인전에서 우리 지역 작가들의 다채로운 작품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신문 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